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엄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이 어제 또 하나 나왔습니다. 재판에서 조지오 경찰청장이 계엄 선포 직후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 담을 넘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에게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지시를 한데 이어서 경찰청장에게는 그 전에 담을 넘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계엄의 핵심 인물들 중에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조지오 경찰청장입니다. 그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서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쳤습니다. 제가 그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혈액암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경찰청 차장 시절에 이 혈액암에 걸려서 그러니까 부인의 진술에 따르면 3년 시한부 이런 진단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엄이 만약에 없었다면 올해 여름쯤에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받을 생각으로, 그러니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라는 것이겠죠. 그럴 계획이 있었는데 이 사태에 휘말려서 지금 너무나도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오 경찰청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가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계엄 선포 시시간 전에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이 김영현 국방장관과 함께 조지오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서 경찰이 국회 봉쇄의 제1선을 담당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체포 대상 인원들에 대한 위치 추적이라든가 이런 데에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장과 서울청장을 불러서 특별 지시를 내린 것이겠죠. 그래서 한 10줄 정도 되는 지시사항이 적힌 그런 문건을 전달을 하면서 시간이 채 5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엄 시시간 전에 각종 국회 봉쇄, 이 체포 협조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지시를 내린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조지오 경찰청장은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퇴근 후였으니까. 그리고 아내에게 그 문건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아내도 깜짝 놀라서 이게 도대체 이 가능키나 한 일인가 이런 생각에 이것을 찢어버리자고 해서 두 사람이 문건을 찢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첫 번째 기회는 3시간 넘게라고 하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지오 청장은 계엄이 잘못됐고, 나중에 이제 그 경찰국장에게 계엄 실패 후에 한 통화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시대에 계엄이 말이 되느냐, 대통령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계엄이 성공했어도 국민들 모두 거리로 나가 밀란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하야해야 했을 것. 자, 이제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는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통해서 국회 경비단장에게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일단 내리긴 내렸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그 지시에 따른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 여러 가지 증언과 수사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봉사를 해라, 뭐 적극적으로 누구누구를 어떻게 체포해라, 그리고 이 방첩사령관 사령부의 위치 추적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그렇다면 자, 첫 번째, 3시간이라고 하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이 혈액암에 걸리면, 그래서 뭐 3년부 시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사생관이 바뀌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처음에 반발하다가 수용을 하고, 침착해지고, 정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죽음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려 하고 뭐 이런 식의 어쨌거나 이제 사생관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조지어 청장이 이 병을 잘 이겨내서 수술을 잘 받아서 완쾌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어쨌거나 그 무렵에 조지어 청장은 사생관이 많이 달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용감하게 이 계엄이 잘못된 것이고 대통령이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구나라는 판단을 내리면 과감하게 청사로 돌아가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옆에 배석시키고 국민들에게 방금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국방장관을 만나고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밤에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하면서 저희 경찰에게 이러이러한 지시를 내리면서 이런 문건을 주었습니다. 라고 문건을 기자회견에서 보여주면서 저는 이 계엄이 불법 계엄이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런 명령은 대통령의 지시라 하더라도 경찰이 따를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통령을 설득을 해봐야 대통령이 듣지 않을 것이며 일은 그대로 진행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대통령이 이 계획을 포기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기자회견을 했다면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국민들이 그 기자회견을 보자마자 국회로 몰려갔을 것이고 대통령실 앞에 몰려갔을 것이며 온 방송들이 요란하게 보도를 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계획은 말이 안 된다. 대통령이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여당이 치고 나갔을 것이며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것에 반대하지 못했을 것이며 그러면 출동 대기 상태였던 수방사나 특전사 이런 병력이 결코 움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김영현 장관이 출동하라고 명령을 내려도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이 조지어 청장의 이 긴급 기자회견을 보고 그리고 국민들과 이 국회의 반응, 여당의 반응 이런 것들을 보고 절대로 출동을 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하고 조지어 청장은 경상북도 총성 출신으로서 총성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경찰대학에 들어가서 군대도 전투경찰의 소대장으로 병역을 완수하고 그리고 평생 서초경찰서장, 속초경찰서장 등을 야전에서 지내고 그리고 경찰청 차장, 서울청장 그리고 경찰청장이라고 하는 정통 앨리스 코스를 밟은 경찰맨입니다. 그가 군인들처럼 경찰도 상명하복에 익숙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령에 반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폭로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DNA상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제가 특히 주목을 하는 것은 그가 혈액암을 앓고 있어서 사생관이 바뀌었다면 내가 이번에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옷을 벗고 설사 무슨 이것이 이 법률 위반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저항으로 검찰이 기소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옷을 벗고 여생을 아내, 가족과 함께 병을 치료하면서 안락하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사신관이 바뀌었다면 왜 못했는지 제가 가슴을 칩니다. 감사합니다.